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 문건을 조국 민정수석실 패건우 전 민정비서관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수감되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아주 네. 조국 사건으로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오히려 지금 청와대를 향한 의혹이 불처럼 이렇게 확확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국 사태는 조국 가족 비리였잖아요. 그렇죠. 뭐 표창장을 속였다든지 주식 투자 못하게 되는데 숨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웅동학원 비리 문제는 가족 개인 비리가 많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그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거는 조국이가 그 집에서 아궁이에서 난 물이라면은 유재수는 그 동네 물이고 울산 선거 개입은 저는 산불이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산불로 번져가고 있어요. 이게 국정농단 안에 뭐가 국정농단입니까? 아주 대표적인 국정농단 그렇죠. 사건이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공직자 비리, 거기다가 선거 공정성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도전하는 그런 범죄일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유재수 그 구속영장 발부한 건 뭐겠어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별거 아닌 범죄라 경미한 사건이라고. 경미한 사건이라 그냥 그만 스톱했다. 말하자면은 그냥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다. 뭐 그런 해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구속시킨 거는 이거는 중대한 혐의가 있는 거라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구속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3인이 그 유재수 그 중단할 때 조국,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하고 또 백원우하고 셋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랬는데 조직에서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꼼수 아닙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거죠. 조국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혼자 무슨 감찰 무마 허락하는가 중단을 지신 게 아니고 우리 회의에서 결정해갖고 절차에 따라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 분산도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려고 이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조국 여태까지 자기 가족 비리, 개인 비리는 입을 닫았거든요. 진술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거는 수사 중단 의혹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은 자칫하면 고스톱으로 말하면은 독박을 쓰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게 조국이가 다 관련돼 있거든요. 독박 쓰게 생겼어요. 그 후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더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씌우기도 그렇고. 거기다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조국 입장에서는. 고스톱으로 하면 독박에다가 피박에다가 광박 여러 가지 쓰게 생겼으니까 조국이가 이제 굉장히 급하게 된 거죠.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책임을 지금 분산시키고 어떻게든 위로 지금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좀 고민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금방 뽀록 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그동안 그 울산 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으로 해서 수사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와서 하명 사건인데 과연 누가 첩보를 내려보냈고 어떻게 경위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랑 이렇게 네. 보도를 보면 백원우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백원우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 네. 송철호 변호사,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예. 선거에 한 8번인가 9번 떨어졌어요. 예. 총선 뭐 그렇죠. 울산시장. 구수했어요, 구수. 예.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김기현에 대해서 표적 감찰, 예. 표적 어떤 그 선거 개입을 예. 했다는 수사를 했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건 그렇죠. 보통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게 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임했던 워터게이트 예. 사건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더 큰 거로 보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제 그 좀 도청한 거예요. 예, 몰래. 도청한 그 민주당 경쟁당 그 닉슨 대통령 재선 사무소에서 민주당 워터게이트 건물에다가 도청 장치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좀 꼼수를 부렸는데 잡아떼다가 들킨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일파만파 커져서 닉슨 대통령까지 그만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권력 청와대 핵심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정치 공작이죠. 정치 공작이죠. 이건 굉장히 큰 사안이고 이게 특히 백원우라는 사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사건마다 지금 백원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울산시장에 관한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써서 넘긴 게 백원우거든요. 그 예. 유재석 건도 자기 소관도 아닌데 유재석 것도 자기 소관 아닌데 금융위에다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했고 또 금융위다 통보도 자기가 하고 그건 예. 박형철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소관인데 그 과거에 왜 두루킹 때도 백원우가 나섰잖아요. 네, 예, 맞아요. 나서서 뭐 오사카 총영사를 보내주는 예. 뭐 센다이를 보내주는 맞아요. 그 기억나네요. 그때도 백원우가 관련 지금 주요 사건마다 백원우가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원우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고 최측근이죠. 그 측근이고 친문에다가 과거 왜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식 할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어디다 대고 오냐고 소리 지른 사람 그 사람이죠. 맞아요. 그 사람인데 아마 백원우가 모든 일에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백원우한테 지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화살이 오겠어요?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조국 선에서 백원우한테 그렇게 정치 사안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할 만큼 정치적인 식견은 없는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조국이. 그렇죠. 조국은 백원우는 그래도 재선 의원인데요. 대선 의원에다가 저 문재인 대통령이 네. 민정수석 때 네. 그 밑에서 행정관을 했던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봐도 조국이 함부로 시킬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저 울산 그 선거 개입이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그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다 부산 인맥하고 관련이 그렇죠. 됐어요. 예, 부산 네. 인맥들이죠. 부산 인맥하고 다 가깝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재수는 문재인 보고 형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인이 형 그랬잖아요. 예. 울산은 그 송철호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보고 형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직접 그 선거 때 와서 얘기했잖아요. 내 소원은 저 송철호 당선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인맥이 깊이 관련이 돼 있고 정황이 지금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정황이. 예. 그리고 조국하고도 관련된 게 자꾸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선거라든지 공직자 비리하고 관련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공통점이 두 사건의 하수인은 다 객지 사람이에요. 네? 네. 유재수는 저기 강원도 춘천 사람이에요. 춘천이죠. 네. 그리고 그 황운하는 대전. 예, 대전 뭐 사람. 같은 고향이시네. 그러니까 저 대전 같은 고향이라 좀 창피합니다만은 일단 황운하 이 사람도 아주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던데 증거를 들이대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보일지 참 선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는 날 압수수색을 덮쳤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네. 낙선하신 분. 예. 그분이 엊그저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황운하 지금 대전경찰청장 네.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고 지금 명예 퇴직까지 신청해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그 당시 공천을 보장해 준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고 지금 그때 수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했다고 해서 울산청장에서 대전청장으로 이렇게 또 영전을 시키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선거 텃밭을 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또 폭로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뭐 출마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황운하라는 사람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왔고 본인이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정치에 대한 꿈을 지금 청와대 핵심 부서에서 그걸 잘 활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황운하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뭐 명예퇴직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기도 전에 먼저 저 검찰이나 판사들하고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수사를 빨리 안 한다고 밑에 수사팀을 또 바꾸고 그 위에서까지도 청와대에서 그걸 직접 챙겼다면서요. 보고를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은 경찰에서 수사 사항을 10여 차례 청와대에다 보고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원우가 보낸 게 2017년 10월인가 그 전에 보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그렇죠. 지방선거는 6.13 있었고. 네, 그렇죠. 근데 왜 몇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척이 없느냐 해갖고 막 질책을 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울산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비리 뒷조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 공직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위공직자만.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에서 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또 뭐 비서라든지 뭐 집안 뭐 그런 거를 뒤져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저런 거는 저 유신이나 50 때도 저렇게는 안 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열한 작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울산시장뿐만 아니라 창원시장도 그렇죠. 그 당시 조진래 그렇죠. 한국당 후보가 낙선하면서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여러 말이 많았죠. 그렇죠. 너무 그 조진래라는 사람을 너무 들볶아가지고. 거기도 바로 무슨 수사 들어오고 그러면서 확 가버렸죠. 한 개인을, 물론 공천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개인을 거들내버렸죠. 뭐 대신 된 사람. 하여튼 저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PK 지역을 좀 석권하려는 그런 무리한 욕심에 저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치권의 과다한 욕심이죠. 이거는 저는 대가는 반드시 10배, 100배로 치르라고 봅니다. 촛불 정권의 도덕적인 거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선거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관건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내가지고 선거판 자체를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유재수라든가 백원호 뒷배가 누구겠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는 게 조국 보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조국 보고 있겠습니까? 더 오해를 받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임종석인가? 당시 비서실장은 임종석 아닙니까? 그래도 청와대. 임종석도 내가 보니까 바로 뭐 그것도 무슨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 보스를 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스가 직접 지시를 했나 아니면 차옥하면 삼천리니까 알아서 자기들 뭐 알아서 했을 수도 있고 직접 육성으로 지시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챙겨라. 그렇죠. 어떻게 당선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만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꼭 손에 져줘야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유재수 같은 사람은 지금 뭐 텔레그램이라고 그 SNS를 통해서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개입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과거에 그 장하성 저 청와대 정책실장 그 전에 경제수석했나요? 아니 그냥 정책실장으로 바로 왔죠.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그때 곽태선이라는 그 사람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장, 본부장. 그게 제일 내정했다고 그 발표도 하고 통보도 본인한테 왔는데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유재수 라인에서 틀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재수한테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 국회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재수를 감찰했던 수사관이 갔더니 당신 아직까지도 거기 있어? 하면서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장하성이가 시킨 거야?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융권 인사를 놓고 장하성 파하고 그렇죠. 많이 싸웠던 거죠. 유재수가 아니고 유재수 이익선으로 있는 부산 인맥들이 서로 자리 다툼, 알력 다툼을 벌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딱 저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재수는 뭐 그 밑에 하수인이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융권에 있는 자리들이 노른자야 아닙니까? 노른자죠. 저 환경부 무슨 말만은 무슨 블랙리스트 그거는 다 영향가 없는 자리들이고. 그리고 금융권은 연봉 단위가 좀 다릅니다. 그렇더라고요. 기본이 깜짝 놀랐죠. 뭐한 5억부터 시작해서 뭐 10억? 인센티브 하면 10억. 뭐 예. 그 주식도 스톡옵션 같은 거 받거든요. 예. 그러면 몇십억씩 받는 게 금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많이 가려고 하죠. 하다못해 뭐 산업은행 같은데 감사 이런 것도 서로 가려고 하는 게 금융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블랙리스트가 없었을까요? 환경공단 뭐 이런 거 아무 영향가 없는 자리들 아닙니까? 그건 놓고도 지금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소됐잖아요. 여기야말로 진짜 폭발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 폭발성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조국 사건은 저리 가라. 권력 또 정권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갖고 이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조국 윗선으로 향하면은 조국 시즌 2는 훨씬 무서운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건 뻔하거든요. 그렇죠. 조국을 넘어서면. 그건 뻔하죠. 근데 저 하는 뭐 지금 기세로 봐서는 뭐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민과 대화인지 뭐 끼리끼리 대화인지 문팬들 모여놓고 윤석열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자꾸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요. 윤석열 좀 봐줘. 뭐 이런 뜻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상당히 저는 지금 정권이 좀 저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그래요? 깨진 유리창. 왜 도로에 그 진열장이나 자동차가 깨진 대로 방치돼 있으면은 거기다 더 오물도 버리고 사람들이 더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자꾸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만 보면 열을 한다고 지금 조국, 유재수, 뭐 이 울산시장 송철호 이런 거 관련된 거에 그 정권의 이 더러운 면모, 어두운 면모가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식으로 좀 다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한 부분만 봐도 전 국민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그렇게 장관을 시키려고 집착을 했을까?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뭐 결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게 다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생기면은 지금 검찰 수사 스톱 다 이거 가져와. 보니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거 끝 수사 끝. 그건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조국은 보내놓고 그건 다 공범관계고 그러니까 가서 잘 챙겨. 그렇죠. 지금 조국도 여태까지는 이 진술을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화살이 자기한테 오면은 자기도 입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독박을 입장에서도 쓸 상황이 오면은 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뭐 자기가 형법 전문가니까 감옥에서 계산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1년, 2년이면 버틸 수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나온다. 이렇게 하면 판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나 못 참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폭발력이, 인화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이거는 질이 가장 나쁩니다. 현직 경찰이라는 그걸 동원해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갑자기 울산시 그 자유한국당 후보 결정된 날 시장 사무실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사또도 아니고 울산시장 김기현이니까 변사또도 아니고 암행어사 출도해서 싹 뒤져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후보가 지지율이 송철호보다 15%가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싹 빠져갖고 13.8% 차이로 졌을 겁니다. 그렇죠. 유권자가 볼 때는 저 경찰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할 때는 저게 뭔가 있으니까 뒤졌을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문재인은 어떻게 될지 여기도 지금 탄핵감이다. 탄핵된다고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국은 개인 비리에다가 유재수 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 이 삼각파대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남기는 이제 틀린 거 아니에요? 틀렸죠. 묵비권 아니라 묵비권 뭐를 행사를 해도 이제는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잔머리로 빠져나오기는 어렵고요. 예, 큰 머리를 써야죠. 예. 있는 거 다 얘기해야죠. 국민들한테. 진실이 이긴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김태우가 그 폭로를 하니까 국회 운영위 가서 진실이 뭐 무엇을 이긴다 하면서 거짓을 이긴다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진짜 그 말을 자기한테 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워터게이트도 그렇고 뭐 과거 탄핵 대통령 있을 때도 보면은 자꾸 하나하나 거짓말한 게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이 화를 돋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좀 밝혀진 거에서 자꾸 거짓말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일파만파가 돼서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은 사실 뭐 선거 개입이라는 말 한마디 한 거 갖고 그렇게 탄핵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예. 탄핵 뭐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게. 그게 하나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공권력이 청와대에서 그 첩보 문서를 만들어서 사실상 수사를 하명해서 수사 지시하고 수사 총감독을 한 거예요. 울산시. 그리고 유재수는 또 총감독에서 감옥 보내야 될 사람은 승진시켜서 다 하고 그 특감반원 그 유재수 조사하던 특감반원이 나중에 사과하러 가니까 얼마나 들먹겠어요. 사과하러 유재수한테 가니까 당신 아직도 청와대 있어?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촛불로 만든 나라가 이게 바로 된 나라예요? 이게 자꾸 저는 독재로 가는 자꾸 지름길로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어볼 것은 우리들 병원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뭐 얘기는 그런데 왔습니다만은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에 두 사건과 우리들 병원 사건 이건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우리들 병원 사건도 현 정권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상호라고 우리들 병원 원장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척추 허리 수술 받았을 그 유명한 친노 인사인데 이상호하고 부인이 김수경 씨인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지금은 이혼했죠. 이혼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그 1,400억을 그 받은 거죠. 근데 산업은행으로부터 그렇죠. 산업은행에. 근데 그 부실덩어리인 우리들 병원이 어떻게 1,400억을 받고 산업은행이 원래 산업자금 내주는 데잖아요. 근데 병원에다가 1,400억을 내준다는 게 좀 액수가 우선 담보도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 병원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빌딩하고 침대하고 그건 닌게루나 있겠죠. 압박붕대하고 그걸 1,400억을 해준다는 게 우리나라 산업자본이 얼마나 급해요. 벤처기업이나 이런데. 대기업도 한 1,400억 막 이렇게 대출 받으려면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받아요? 그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옛날에 동양그룹 같은데 1,400억 했으면 벌써 살았죠. 예. 이제 1,400억 대출 해주는 것도 이상하고 또 신한은행에서 그 신혜선 씨라는 분하고 그 이상호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레스토랑 같은 거. 레스토랑. 그게 이제 친문 세력들이 주로 가서 단골 레스토랑이 그렇죠. 됐어요. 근데 그 260억을 또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받았죠. 받았는데 그 대출 과정에서 또 그 신혜선 씨랑 이상호하고 좀 트러블이 생겨갖고 고소 고발전이 벌어진 거예요. 네, 고소 고발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신한은행이 뭐 그 7억 2,400만 원을 그 신혜선 씨 계좌에서 그냥 뗐는가 봐요. 원래 이상호라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를. 그래서 좀 마찰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실세인 뭐 양정철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 정재호 뭐 정무위 수석이죠. 윤구근도 거기에 또 그렇죠. 버닝썬 사건에 윤구금 지금 감옥 가 있는 총경도 오가면서 뭐 카톡도 오가면서 꾸준히 좀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거기에 천주교 교단도 좀 좀
관련이 된 거 아니냐 이래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신혜선 씨라는 사람이 아마 천주교 쪽에서는 영향력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돈이 있고 그러니까 뭐 많이 헌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주교 성지 거기에 아주 여신도 회장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측과 천주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천주교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1,400억을 우리들 병원에 대출해 주는데 특혜가 없었느냐는 문제 하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우리들 병원이 1,400억 원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알려지기로는 한 800억 원은 빚도 갖고 어찌고 하면서 썼다는데 한 6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혹시 총선이나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특히 우리들 병원은 친노, 친문 세력들하고 아주 그냥 딱 이렇게. 거의 뭐 아지트다시피 했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 수사는 안 하고 있죠. 근데 만약 이런 부분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경우 이것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뇌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액수도 우선 크고 신한은행하고 또 계속 좀 관계가 있는데 뭐 그 서류로 또 좀 위조했다잖아요. 신한은행에서 뭐 재판도 계속되고 그랬는데 그런 거라든지 뭐 양정철 이가 저 신혜선이라는 사람하고 계속 좀 오간 그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정권 핵심 세력들이 뭔가 신혜선한테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발목이 보면, 잡힌 것은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잡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동관계입니다. 얻어먹으니까 잡히는 거죠. 먹은 게 없으면 그러겠죠. 어디다 대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 문재인 정권을 어디다 대고 그러냐고. 어떻게 먹어요? 어디다 대고? 가서 좀만 기다려. 이거는 뭔가 먹은 게 많은 거죠. 뭐 얼마 먹었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금융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뭐 유재수 건이라든지 울산시장 건, 우리들 병원 건 여러 가지 나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사도 하고 터트려야지 이 내부 고발자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만 쳐다보고 있다. 물론 뭐 검찰이 열심히 합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뭐 국정조사 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좀 터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 임기 말 또는 막장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 사건에다가 남북관계 뭐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막장 정권이네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의지를 조금 더 굽히지 마시고 끝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의혹의 진상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